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입니다. BIB 방송센터장 지한승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무인일 호랑이날 화요일이고요. 벌써 1년째 80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공지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세계 불교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2023년 이달 3월 30일서부터 4월 2일까지 4일 동안 열립니다. 장소는 세택 전시장인데요. 어디냐면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 3104번지, 그러니까 대치동 514번입니다. 지하철 3호선 항여울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세택 전시장 하면 모든 전시를 1년 중 많이 하는데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가 올해 3월 30일부터 개최가 되고 BIB 본 방송도 3관 114호에서 현장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탄생화가 호야라는 꽃이 되겠습니다. 호야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죠. 탄생석은 아이언입니다. 그리고 3월달 탄생석은 아코 아마린이 되고 탄생목은 떡갈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변에 크나큰 사건, 사고는 없었던 날입니다. 오늘은 절기로서 춘분입니다. 춘분, 추분은 여러분 이미 잘 아다시피 벌써 낮과 밤의 길이가 12시간씩 또 같습니다. 팥죽 먹던 동지 밤 길이 길었던 게 어제 것 같은데 벌써 춘분이 됐네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점에서 영어로는 스프링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이건 추분도 마찬가지죠. 추분 이후에도 농가에서 봄보리를 갈고 춘경을 하며 담을 고치고 들나무를 캐 먹습니다. 조상들은 춘분을 나이 떡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과 비슷한 나이떡을 만들어 먹는데 아이들은 적게 직접 빚고 어른들은 크게 빚어 각각 자신의 나이만큼 먹었다고 합니다. 또 춘분을 시작으로서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면서 마을들의 머슴들을 불러 모아 1년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나눠 먹기 때문에 이 나이떡을 머슴떡이라고도 불렀다고 하죠. 그리고 집집마다 봄나물과 콩을 볶아 먹었는데 이 콩을 볶으면은 쥐와 새가 사라져 곡식을 먹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은 전 세계 암 예방의 날입니다. 국민들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매년 3월 21일이며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1966년에 국제연합 총회가 선포한 날입니다. 이날은 1960년 3월 21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프빌에서 아파르트게로이트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의 발표에 의해 69명의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으로부터 유래됐다고 전합니다. 또한 오늘은 국제살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국제살림의 날은 국제연합이 2012년도 제67차 총회에서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민간 영역 전반에 걸쳐 살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매년 3월 21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입니다. 3월 21일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권리 옹호를 위해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세계 시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시의 날은 매년 3월 21일이며 199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0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즉 유네스코 회의에서 개정됐습니다. 시는 말과 사물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용 및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이해의 방법에 대해 새롭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창조적인 다양성에 고언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시적 언어는 그것이 결합, 은유, 문법을 통해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시도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대화의 다양성, 말을 통한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 창조성 그리고 확신을 나타내죠. 이날은 바로 언어의 힘에 대한 숙고와 모든 사람들이 지닌 창조성의 완전한 발전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이하게 3월 20일은 전 세계 기념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 발령 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하 붙잡아도 뿌리치는 목포행 완행열차 이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조용필입니다. 1950년 3월 21일 날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 가수죠. 1969년 미 8군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1975년 조금 전에 저희가 노래한 돌아와요 부산 항해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과 한국 내 최대 콘서트 인원 동원 기록도 가지고 있고 예술의 전당에서 7년 연속 공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필은 1950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군 현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69년도 경동고등학교 25회를 졸업하고 컨트리 웨스턴 그룹 애트킨즈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다가 1969년에 파이브 핑커스를 결성하여 미 8군 무대에 데뷔합니다. 1971년 김대환, 조용필, 최희철을 주축으로 결성된 3인조 음악그룹 김트리오로 본격적인 락 음악 활동을 시작했었죠. 1983년에는 미술교사 박지숙과 결혼했으나 5년 만에 이혼을 했고 1994년 미국 교포 성공한 사업가 안진형과 63빌딩에서 세계적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9년 차인 2003년 급성 심근색으로 심장병에 걸린 투병 중이던 부인을 잃는 슬픔을 겪고 이후는 음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일을 만난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51년도 오늘 가신 스님입니다. 강원도 오대산 월장서구에 있는 상원사의 하남 중원 큰 스님입니다. 성은 방시고요. 법호는 하남, 법명은 중원, 강원도 화천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방기순십교, 어머니는 석산길씨였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셨고 일사후퇴 때 국군이 퇴각하며 상원사를 불태우라 하자 죽음을 불사하고 지켜내시던 분입니다. 스님은 9세 때 서당에서 사락을 읽다가
반고시 이전에 누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97년 금강산의 모습이 부처와 보살상을 닮은 것에 감격하여 출가를 결심했다고 하고요. 금강산 장안사의 행름 선사를 모시고 수행했고, 이어 금강산 신계사의 보은 강화에서 수업하다가 보족서의 수신결을 읽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1899년 김천 청암사 수도암에서 경허 스님이 일러준 금강경 사구계를 듣고 오도하셨다고 하고요. 9살 때부터 가졌던 반고시 이전의 인물에 대해 회의가 풀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05년 양산 통도사의 내원 선원 조실로 추대되어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1910년 봄에 선승들을 해산시키고 평안도 맹산 우두암으로 들어가 깨달은 뒤에 공부를 계속하셨습니다. 같은 해 겨울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가 큰 대오를 하셨다고 하고요. 1925년 서울 봉은사의 조실로 계시다가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가시면서 27년 동안 동구 밖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1941년 조계종이 출몰할 때 초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4년 동안 조계종을 이끌으셨습니다. 1951년 일사후퇴 그때 주석하고 있던 상원소로 퇴각 중인 국군 장교가 와서 저를 불태울 것을 알리자 절의 소각을 전해 들은 하남 스님은 장교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가사 장삼을 수하시고 법당 중앙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장교에게 야 이제 됐으니 불을 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군인 여러분 이제 불을 지르시오 하니까 스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나야 죽으면 어차피 다비에 붙여질 몸이니 내 걱정은 말고 옷을 불을 지피시오. 그러니까 군인이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오시오 하니까 스님은 너희들은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의해 불을 놓을 것이니 불을 놓으면 되고 나는 중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마땅히 절을 지켜야 돼. 너희는 상부의 명령을 따르면 되고 나는 중으로서 부처님 명령을 따라 절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본래 중들은 죽으면 당연히 불에 태우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이도 이제 많고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잘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을 질러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장교는 그의 인격에 압도되어 법당에 문짝을 떼어 불을 살랐다고 하죠. 이후 1951년 3월 21일 음력 2월 14일 오전에 좌탈 임망하셨습니다. 앉으셔서 열반에 드신 거죠. 범락 54세, 세수 74세로 밑에는 희찬 스님, 희섭 스님, 법룡 스님, 평등성 보살 등이 스님의 다비를 치르셨습니다. 그때 6.25 사변 동란 기간이니까요. 같은 해 49제를 맞아 부산 묘각사에서 봉도 법회를 봉헌했고요.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 효봉, 탄웅, 보문, 고함, 탄어, 나남, 서웅, 월화, 자운, 동성, 연암, 석주, 고성, 지월, 보산, 법룡, 희찬, 희섭, 비룡, 도원, 보경, 보강 등이 있으십니다. 저설은 일반록이 있었으나 1947년 상원사의 화재 때 소실됐습니다. 이 얘기는 월정사가 지금 있는 모습은 6.25 사변 때 전체 다 탔습니다. 그때는 오대산에서 6.25 전쟁 때 내려왔던 북한군들이 거기 주축으로 월정사를 주둔을 하고 상원사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그 한국군하고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월정사 일사후 때 이 북한군들이 도망을 가면서 언젠간 그 잔당들이 자꾸 기거를 하니까 한국군들이 월정사에 불을 다 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월정사에 가면 그 팔각탑이 있었죠. 팔각탑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전에는, 지금은 좀 아직까지 끄름이 있습니다. 거뭇거뭇한 끄름이 6.25 사변 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굉장히 그 탑이 검은 끄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때 월정사 대웅전이 타면서 그 연기가 탑에 있어서, 그래서 그 후에 6.25 사변이 지난 뒤에 월정사는 다시 재건했던 건물이고, 이때의 장군들이 그 일개 소대병력을 상원사로 보내서 상원사에 불을 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사에는 많은 스님들은 6.25 전쟁이 나니까 남쪽으로 피신을 가시고, 몇 분 스님만 계셨을 때 하남 스님이 계시니까 불을 지른다고 하니까 하남 스님이 법당 안에 계시면서 나를 놓고 그냥 불을 질러라, 이런 대화였. 그때 장수 거기 갔던 소대장이, 밑에는 대대장 뭐 이런 분들이 그 월정사에서 올려다 보셨으니까 상원사에 연기가 나나 안 나라. 그러니까 그 군인이 어쩔 수 없이 상원사 문짝을 다 뜯어서 마당에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월정사에서 쳐다보니까 상원사의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상원사를 태웠구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 소대장은 중대장, 대대장 보고 월정사에 불을 지워 태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970년대 것만 해도 상원사에 가면 건물 자체는 천연고찰 그 건물 그대로 있었고, 문짝이 다른 사찰하고 틀렸습니다. 이렇게 연꽃으로 사귄 그런 꽃이 아니었고,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가면 일본 시대 때 만들었던 그 요만하시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미닫이 창문 있었죠. 그런 거로 상원사 문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수행하고 이럴 땐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중에 미국 갔다가 와서 한 20여 년이 지난 뒤에 가보니까 상원사 문짝도 다른 사찰의 전통 문짝처럼 해서 불사를 했더군요.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한 30년 전만 해도 문짝이 다른 사찰의 문짝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남 스님 때문에 천년고찰이, 그래서 그 상태는 월정사는 6.25 이후에 지었었고, 상원사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대로의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그룹 회장을 지내셨던 정주영 씨입니다. 1915년 11월 25일 날 탄생하셔서 2001년 3월 21일 타계한 현대그룹 창업주고 대한민국의 기업인이고 정치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셨던 분도 있고요. 많은 사업을 일으키는 굴곡도 있었고, 정치권에 휘달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분입니다.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군 단전면 아산이 북한 강원도 통천군 로상리에서 아버지 정봉식과 어머니 한성실사에서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 아산이란 그의 아호는 자신이 출생지가 옛 지명에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 시대였던 1940년 초반 시절에 자동차 정비회사인 아도 서비스, 현대건설의 전신을 인수해서 운영하였고, 한때 홀동광산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46년 4월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차렸고요. 1947년 현대토건사를 설립하면서 건설업을 시작했고, 현대그룹의 모체를 일으켰으며 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뛰어난 상업과
경영 능력으로서 현대그룹을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2001년 1월에 병원에 입원한 뒤 2개월 뒤인 3월 21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급성으로 호흡부전증으로 인해 향년 87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성공의 길을 한번 들어보면은요, 6.25 전쟁 때 참석했던 미군 유엔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엔군 묘지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 지난 후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유엔군 묘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허허벌판이잖아요. 볼품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공원 그 묘지 같은 데는 잔디도 심어 놓고 이런데 겨울이었답니다. 겨울인데 정부에서 큰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정주영 씨가 그쪽 공사를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푸른 잔디를 심겠습니다 했대. 요새 푸른 잔디가 어쨌든 푸른 잔디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해서 정주영 씨한테 토건업을 넘겼답니다. 이 정주영 씨는 경상도는 보리밭이 많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보리가 이렇게 파랗게 싹이 틉니다. 멀리 보면 잔디죠. 그래서 보리밭을 몇 개를 사서 보리를 싹 떠다가 그 유엔군 묘지에다 다 심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보니까 보리인데 보니까 잔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유엔군 묘지.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잘 꾸며졌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저 사람은 무언가 맡기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한 그때 우리나라는 보일러 시설이 없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없으니까 미 대사관 안에다가 보일러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주영 씨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을 수소문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때 수제식 보일러 시설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대로를 들어다가 미 대사관 안에다가 보일러 시설을, 그러니까 스팀 시설이죠. 이렇게 우리처럼 보일러를 까는 게 아니고 미국은 전체 다 보일러가 아니고 스팀식입니다. 그래서 그 스팀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정주영 씨한테는 뭐를 맡기면은 못하는 게 없다. 그때부터 정부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네가 해봐라 했던 것이 나중에는 정경유착이 돼서 전두환 시절 때 청문회 때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50억을 줬습니다. 이렇게 대담하게 이야기했던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던 한 분이 오셨다가 가신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름다운 추억 쌓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나날이 되는 시간이 되십시오. 분시간 초를 다퉈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쌓는 순간입니다. 삶의 길이라는 것은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징검다리처럼 분도 초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곡차곡 행복을 위한 한 길 한 길 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